월성원전 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81.4%로 나타났지만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상가가 3년째 폭우 피해로 침수된 가운데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경주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81.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초 넥스터 증설을 결정할 예정인데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서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발표장인 경주시 간포읍 복지관입니다. 입구는 닫혀 있고 발표장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막으려는 관계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시간가량 충돌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배포한 보도자료로 발표를 대체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는 각종 언론사, 방송국의 유인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넥스터 증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4%가 찬성했고 반대는 11%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과 연령, 성별 등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65% 이상이었고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의 수기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넥스터 증설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며 정부는 다음 달 초 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결과 발표이지 정부의 정책 결정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조사 결과도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3자부 결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은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하여 저희들은 공정성조사위원회의 구성 여부들을 저희들 대책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지난 5월 넥스터 공론화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마무리했지만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반발이 커서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에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넥스터 증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반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구성됐고 짧은 기간 졸속으로 운영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넥스터 증설을 강행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찬성과 반대, 양측 주민들은 극렬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다칩니다! 넥스터 증설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81%의 찬성으로 나타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는 불공정한 반쪽짜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갈등, 해소, 공론화, 공정성, 투명성, 수구성 뭐 제대로 갖춘 거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경주 시민과 울산 시민들은 정작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 당사자 다 빼버리고 연장선상의 위원을 구성한 것 자체가 시민사회와 원전 소재 지역을 배제하고 재검토위원회 구성한 게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고요.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도 졸속으로 구성됐고 찬반을 묻는 설문문항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 역시 불공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사람 150명 전판 모르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낸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양남은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 55.8% 반대가 나왔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지금은 임시로 핵폐기물을 저장한다고 말하지만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발전소에다가 중저진이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 양남 주민들은 살 수 없어요. 정부는 경주에 방패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미 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맥스터 증설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 주민들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콘크리트 반이 해상이든 육상이든 다 막고 절대 못한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이 앞으로도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혀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3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면 상가가 밤새 내린 폭우로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되풀이되는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상가. 순식간에 무릎 위까지 물이 차오르고 바로 옆 초등학교도 물바다로 변합니다. 운동장에는 지금 물이 한 1m 정도 지금 차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자정 무렵부터 침수가 시작됐지만 배수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청에서 배수 펌프를 임대해 놨지만 운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펌프 4대 가져왔는 거는 지금 돌리지도 못하고 사람도 안 나와 있고 군이나 강급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청은 새벽 2시쯤에야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펌프 석 대가 이미 물에 잠겨버려 남은 한 대만 겨우 돌릴 수 있었습니다. 중장비도 동원해 학교 담장까지 부숴 물길을 냈지만 이미 70여 가구가 침수된 뒤였습니다. 밤새 폭우와 사투를 벌인 마을은 아수라장입니다. 상가의 상품이고 집집마다 세간 살림이고 간에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태풍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이 정도면 그냥 재난이 아니라 인재 아니냐며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뒤쪽에 들어선 10m 높이의 철길뚝이 댐 역할을 해 해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그 철길 생기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억울해 죽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영덕군은 바다까지 연결되는 길이 700m의 배수 터널을 다음 달 말까지 관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물난리에 동요하는 지역 민심은 늑장 대처가 만성이 된 지자체의 태도에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광천이 범람해 하류인 조사교와 광천교 일대 제방이 유실됐고 하송 1, 2에서는 주택 한 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흥해읍 금장일리 마을회관이 침수됐고 덕성리와 덕장리 제방과 도로가 유실됐고 청하면에서는 해안에 나무와 생활 쓰레기 등 부유물이 떠내려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등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예정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급식실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2일 교직원 5명을 포함해 46명이 집단 복통을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8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학생 일부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 재선의 이세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5표를 얻어 2표를 얻는 데 그친 같은 당 소속 김창호 의원을 누르고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포항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장 조사와 정수장 점검 등을 통해 모두 수돗물 공급 개통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가정 욕실. 세면대 위에 꿈틀거리는 뭔가에 크게 놀랍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벌레가 수돗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4-5건씩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먹는 물 검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염소 잔류 검사와 함께 수돗물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신고된 모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행히 정수장 등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배수구 등의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식지가 될 만한 물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알을 사는 거예요. 알을 사보면 얘들이 부화를 금방 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면대라든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물을 받으면은 물 속에 그게 이제 떠다니는 게 약간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번 경우도 막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그래도 포항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 8곳과 배수지 10곳, 상수 관로 등 모든 수도 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돗물 필터를 확인한 결과 포항의 수돗물 필터에는 유충 등 이물질이 없고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고 있는 활성탄 공법을 쓰지 않습니다. 모래가사 공법을 쓰기 때문에 역세척이죠. 세척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저수조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유충이라든지 벌레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포집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나방파리 유충이 화장실과 배수구에 번식할 수 있다며 저수조, 물탱크 청소와 함께 내부 위생 관리에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선이 내일 새벽부터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바뀐 노선을 손쉽게 안내받으려면 카카오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시민들은 카카오 지도 길찾기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바뀐 버스 노선과 버스 도착 시간, 운행 정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포항시에서 배포한 버스 노선 안내 홍보물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버스 노선 안내 콜센터 281-8272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바뀐 버스 노선과 인근 정류장을 안내해 줍니다. 경주 황룡사 남쪽에 대규모 광장 등이 확인된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강연에 이어 조사 성과와 남쪽 광장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조경 방향, 그리고 광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7명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경주 황룡사 남쪽에서는 폭 50m, 길이 500여 미터의 광장과 함께 도로와 주거지역, 담장 등이 확인됐습니다.